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자, 오늘은 한겨레 신문이 왜 에스더 기도 운동, 그러니까 교회 중에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왜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와 루머들을 퍼뜨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지난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문틀러 정부가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말한 이후 그 방송을 했는데 그 방송이 1시간 반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다고 해서 오늘 핵심만 다시 제가 잘라서 녹화를 했습니다. 자, 그 방송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광고 방송 하나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을 방산비리라고 낙인을 찍어서 업체들도 모두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관련 군인들, 업체 연구원들 등등을 또 각종 비리로 기소하고 수사를 하는 등 해서 줄 세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방산 비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저희가 낱낱이 파헤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황금알 낳는 최첨단 방위산업, 삼성은 왜 포기했나? 이 책을 꼭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서적 판매 대금은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전액 사용되고 있사오니 많이 구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1월 말부터는 민주노총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치는 방송을 지금 기획을 하고 30부작으로 기획을 지금 하고 지금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지금 방송을 하고자 하다 보니까 마이크 장비라든지 카메라 장비 등 조금 비용 투자가 필요합니다. 비용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이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데 이 책을 사주시면은 그 판매 대금으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하오니 많은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책을 사신 분들은 17반으로 만 원씩만 좀 후원을 아래 계좌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든지 아니면 02-711-9642번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동성애자와 난민을 선거운동원으로 쓰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계획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알아야지 그 다음 것들이 왜 지금 여러 가지 사항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지, 교회나 에스더 기도 운동을 말살을 하려고 하는지, 그러한 것들이 한눈에 보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보면요, 선거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조 2항의 3호를 보면은 제10조 출입국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년 영주권을 획득하고 3년이 지나면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선거는 투표를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방선거는 얼마든지 투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난민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중에서 또 영주권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아니면 또 다문화 가정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은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영주의 체류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 사람들은 3년 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 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난민 유치와 그리고 다문화 가정 지원의 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유추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지지 기반이 되거나 아니면 선거운동으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당비를 납부하거나 어쨌든 간에 그 더불어민주당 세력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게 다문화 관련해서 많은 복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고 있는데, 그런 것들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요.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약 6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내용은 수동 연세요양병원의 염한섭 원장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한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텔에 가서 샤워하면 에이즈가 걸리나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 채널에서 이 방송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희가 한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가까이 방송한 분량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이즈 환자들이 한 60만 명 되는데,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이 동성애자들을 보호하는 성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성소수자, 동성애가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구속하는 그런 법안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조차도 민주당이나 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 기반이 되고 나중에 당원이 되거나 이 사람들이 또 금전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소위 말해서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60만이다, 100만이다 있다고 한다면은 그 세력은 어마어마한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사상적으로 뭐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사상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많고 자기가 당원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 당정만 걸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도 많고 사실 뭐 좌우할 거 없이 여야할 거 없이 사실 당원 명부를 보면 엉망진창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60만 명, 난민까지 해서 뭐 70만, 80만, 100만 명이 된다고 해버리면은 그 100만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게 되고 뭐 거기를 후원하게 되고 그렇게 또 선거 활동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사실상 엄청난 이 시너지 효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그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데요. 자, 성소수자들, 동성애 하면은, 에이즈 걸리면 어떡해? 괜찮아. 에이즈, 정부에서 월 600만 원씩, 그 치료비를 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맛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또 반찬값도 대준다고 그러고 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오면은 그 교통비까지 대준다고 하니까요. 참, 난감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목숨 걸고 싸우신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 그 다치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들이 한 달에 6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6.25 참전 용사분들 뭐 20만 원, 30만 원 그것도 공적 조서가 없어서 못 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 상당히 난감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수동연세요양병원의 염한석 원장님, 그러니까 전문가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게이 파티를 주최를 했는데 지금 전부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자, 그리고 군인권센터, 게이 유권자 파티, 영남대 뭐 이반 인권 모임 등 이런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민주통합당의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민주당의 하부 조직, 점조직화되어 있는 게 지금 이런 동성애 모임이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연계가 됩니다. 자,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요.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라고 발언을 했고 기독교와 타협이 없다. 법무부 인권국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란 것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인권, 사람에 대한 사랑, 서로 사랑하자. 그 이웃 사람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게 사랑이 핵심 종교의 핵심적 가치인데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를 갖다가 혐오 집단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과 북한 공산당이 교회를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인권이 개선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북한 정권이 붕괴되기를 회개하기를 김정은이가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귀와 싸우고 있고 사탄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한 교회를 갖다가 혐오 집단이라고 해버리면은 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자기 스스로가 마귀라고 자인하는 건지 사탄이라고 자인하는 건지 북한 공산당 추종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 공산당 추종 세력이라고 자인하는 건지 아니면 뭐 범지구적으로 뭐 코민텔은 전 세계적인 공산주의자라고 자인하는 건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NAP라고 하는데 이 NAP라는 게 뭐냐? 제가 요 밑에 보니까 국가인권정책기본이라는 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들여다보니까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사회 전 영역에 확산시키는 성평등 교육의 시행 등을 국가정책으로 명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첫 비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된 황희석 인권 변호사는 민변의 대변인과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자,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법률특별보좌관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황 국장의 임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코드 인사 중 한 명으로 손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민변 대변인 출신이 법무부 인권국장에 임명되면서 기존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급진적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안을 컨트롤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보급하고 이 소위 말해서 젠더 동성애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그러한 법이 국가인권정책기본법이고 NAP인데 이것을 주도하고 만든 사람이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다수자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받아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이 혐오 집단으로 묘사한 이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요. 자, 이 헌법입니다. 헌법 20조 1항에 보시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 헌법 20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현직 공무원이 이렇게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것도 지금 헌법 위반을 하게 된 거죠. 종교의 자유를 지금 탄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다음은 언론의 자유가 무너지게 되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무너지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겠다는 게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이 코드 인사로 낙하산으로 내려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발언입니다. 그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다. 자, 지금 이 사안은 대통령이 낙하산으로 꽂은 사람이 이런 헌법을 유린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탄핵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며 법무부 장관의 해임까지도 요구할 수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21세기의 서구 문명의 기초는 미국으로부터 전파된 기독교적 문명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기독교 문명의 본질은 사람에 대한 사랑, 인권인데 미국의 문명을 그대로 전수받은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혐오 집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며 반인륜적 반인권적 폭거입니다. 그리고 살인마 김정은과 북한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를 혐오 집단으로 낙인 찍은 것은 교회 및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및 북한 공산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권이 추구하는 바가 공산주의 독재 혁명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자유를 없애겠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대로 이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의 기독교는 혐오 집단이며 기독교와 타협은 없다. 그러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혐오 시설이 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조영기 목사님도 혐오 인물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혐오 인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도 혐오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그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 공산당이 하나님이나 그 예수님을 갖다가 혐오 인물로 낙인 찍어서 전부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사랑의 교회, 대한민국의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 어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이도 혐오 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사랑의 소망교회죠. 소망교회 여기도 전부 다 혐오 인물이 되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의 종교 탄압에 정면으로 맞서야 됩니다. 자, 김정은은 자기 형인 김정남을 갖다가 VX라는 화학가스를 써서 암살을 했습니다. 자, 북한의 이런 살인마 행각에 대해서 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소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자, 미 국무부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우려해서 지도부에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탈북자 강제 북송 및 인권 유린에 대해서 강력하게 또 항의를 하고 있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은 중국의 인권 유린 및 탈북자 강제 북송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 못한다면 중국 공산당의 앞잡이거나 북한 공산당의 앞잡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대 강연을 통해서 작은 나라지만 중국 몸 같이 하게 하겠다. 중국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선언하였고 중국에서 8끼나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자, 지금 이 고모부를 죽인 자기 형을 죽인 살인마하고 좋다고 껴안고 있습니다. 살인마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문재인 정부는 왜 북한에 말을 못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그 많은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은 가톨릭 신자 뿐만 아니라 불교 신자분들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겨레가 가짜뉴스라고 동성애 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을 애쓰더다. 애쓰더라는 게 뭐냐면 그 기독교 교회 모임들 중에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이 전국에 있는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한민국의 동성애를 막고 있고 난민이 대한민국에 많아지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극우 기독교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극우란 것은 테러를 해야지 극우거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동성애 안 됩니다. 동성애 하면 에이즈가 걸립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극우인가요? 난민이 들어오면 대한민국이 파괴가 될 수 있고 강간 여러 가지 혐오 범죄들 대한민국 국민들을 해치는 범죄가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게 극우인가요? 그러면 이 신문은 극좌 신문이 되는 겁니다. 자, 또 그 지면지뿐만 아니라 인터넷판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이 에스더 기도 운동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들을 보면은 이슬람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오면은 회사나 학교, 관공서, 공항 등 곳곳마다 무슬림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거다. 이런 에스더의 주장이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에스더가 만든 가짜 뉴스를 보면은 동성애 커플, 주례 거부 목사의 징역형, 메르스 에이즈 결합, 슈퍼 바이러스 창궐, 동성애 합법화하면 수간도 합법화,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 이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전부 거짓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러 명의 성 파트너로 섞인 변종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됐다. 공격성이 강해서 3년 만에 에이즈가 발병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요. 또 2가지 이상의 바이러스가 섞여서 새로운 변종이 독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거부하면 빵집 주인이 15만 달러, 우리나라도 한 1,600만 원 정도를 물어낼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해외 사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허핑턴 포스트에서 나온 기사는 발행인이 양상우입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발행인 양상우고 한겨레의 발행인 양상우인데 한겨레는 여기 보시면은 동성애 케이크 제작 거부한 미국인이 1억 6천만 원 정도의 벌금 폭탄을 맞았다고 하는 에스더 주장이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자기들이 만든 허핑턴 포스트에서 해외 사례로 15만 달러의 벌금을 문다는 기사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에스더를 죽이기 위해서 가짜뉴스를 만들었고 자기들의 자매지에서 그런 이 한겨레의 이런 가짜뉴스를 반박을 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3년 뒤에 그만둔다고 하는데 왜 그만두는가? 난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강간이 일어나고 독일의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뿐만 아니라 스웨덴에서 결국 무제한 난민 정책을 철회를 하는데 독일이 지금 난민이 100만 명이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2015년 기사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에서 난민이 100만 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 한 이야기가 그게 가짜뉴스입니까? 100만 명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가족까지 데려오는 것은 제한하겠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 비용이 17조 8천억이라고 지금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5년 기사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교단체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야 이건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자, 난민 포용했던 스웨덴. 자, 보십시오.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2017년 총격전, 방화 등 강력 사건이 129건 발생했습니다. 우즈벡 출신 난민이 난민 신청 불허되자 트럭을 몰고 도심에 질주해 5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요. 자, 시리아 내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시리아 민주화 운동으로 인한 혼란 상에서 촉발되었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사실은 경제 불안과 난민에 의한 일자리 교란 문제 등으로 지금 시리아 이 내전이 촉발됐다. 자, 그리고
지역민들의 이슬람 원리주의 지지 성향과 이들의 후원을 받은 무슬람 형제단 계열 세력이 상당하다는 복합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 또 뒤에 사우디와 카타르는 과격 이슬람주의자의 지원을 집중하면서 세속주의, 민주주의 저항군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축소됐다 등.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시리아에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난민들이 뭐 일자리 가지고 또 뭐 일자리를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강간을 하고 뭐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시리아 정부군이 이들을 탄압하니까 주변 국가들이 시리아 난민들을 그러니까 이슬람 난민들을 지원하고 그러면서 내전이 생겨가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기독교 교인들, 소위 말해서 애국심이 강한 기도 모임에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고 이 파렴치한 뉴스가 되는 겁니까? 자, 그러면 그 한겨레 신문은 어떤 신문인지를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성 대학생들 서울대성 김일성 대학으로 이 기사를 보면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한겨레가 보도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한국 내 친북한 여론을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 한겨레에서 우리 민족끼리 접속해보자. 과거에 이런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친북 사이트 들어가기란 기사를 썼는데 이게 2005년도 기사입니다. 자, 이 기사의 내용을 나중에 친북 사이트 들어가기를 보시면은 조총련 관련 기사에서 조총련 관련 기사를 이 검색을 하려고 조총련 사이트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루트를 해서 들어가게 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놨는데 이게 지금 안 보이게 지워놨는데 그런 절차들을 지금 써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옛날에 단파 라디오를 가지고 다녔던 것에 비하면 보안법 사범으로서 아주 편해진 거다. 이 소위 말해서 간첩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기사를 썼던 겁니다. 조총련 관련 기사를 쓰기 위해서 조총련 사이트를 들어간다? 저희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한겨레가 친북한 활동을 북한을 미화하고 친북한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매체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또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매체가 기독교 세력을 가짜뉴스 공작으로 낙인 찍어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공산주의자들의 동성애를 퍼뜨린 이유. 자, 과거에 저희가 이런 방송을 모텔에서 샤워하면 에이즈 걸리나요? 이런 방송을 한 바가 있으니까 이 방송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물과의 수간, 근친상간, 소아성애 등 극단적인 성적 행동도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인정되어 합법화할 수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동물과의 성행위, 수간과 근친상간까지 합법화되었다. 해외 사례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개의 학문에다가 이 나쁜 짓을 해서 개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사건도 있고요. 자,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 수간협회 인원이 4,200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동성애자 인권연대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독재 세력이자 인권 파괴 세력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상결정을 규탄한다. 자,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한국 게이 인권 운동단체, 동성애자 인권연대, 자, 동성애자 인권연대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자, 보시면 막시즘, 여성 동성애가 나오고요. 여기도 노동자 연대라 해서 동성애는 비정상적인가,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성소수자 해방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 보시면은 이 전체적으로 동성애자들하고 공산주의자들하고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 동성애자들을 확산하고 보호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것은 공산주의 세력을 확산시키는 그런 목적도 깔고 있고 자기들의 소위 말해서 이 홍위병을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목적도 같이 깔려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뜯어 말리고 있는 게 교회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심은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이 기독교는 이 혐오 집단이다. 타협할 수 없다. 전쟁을 선포한 것이고 그의 이 또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한겨레가 이 교회와 그 중에서 핵심인 에스더 기도 운동을 이 가짜뉴스 공장이라고 이 낙인을 찍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한민국 군대에다가 군대에서 동성애를 지금 전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사진들은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이 군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사진을 찍어서 동성애자 사이트에 올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군인들이 장교도 있고요. 보시면은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삼성 장군의 운전병도 있는데,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성향이라고 한다면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런 차에다가 도청 장치를 설치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밀을 빼낼 수도 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삼성 장군이나 이 장성들의 차에 도청 장치를 심어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정보들이 민주당이나 북한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한국당 동성애 찬성하냐고 진선미 여가부 장관에게 물어보니까 성소수자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저희가 다시 한번 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난민을 확산시키는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그러니까 지방선거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운동원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은 무슨 이득이 있는가? 각 지방마다 이 재정이 있습니다. 지방 그 교육감 선거도 있고 교육감도 그렇고 교육청도 막대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재정을 바탕으로 해서 무상교복이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그러한 다양한 무상 시리즈를 하면서 또 자기 밑에 세력들을 키우는 또 노조를 만들고 그러면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 세포 조직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지 못하고 말 못하게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일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이 교회고 그 중에서도 에스더 기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으로 가짜뉴스를 한겨레가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유포시키고 그러면서 이 세력들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5.18 관련해서도 지금 뭐 유공자 명단을 뭐 공개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5.18도 그러면서 자기들 세력을 공고히 하는 거고 세월호 특별법 만들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돈을 나눠주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그런 정치적 기반을 또 공고히 하는 것이고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것이 사립유치원의 공립화 사립유치원이 공립화가 되면은 거기 선생님들 공무원이 되는 거고 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또 거기서 하나의 또 선거 운동원들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고 자신들한테 선거 비용을 댄다든지 기부를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뭐 자기들한테 어쨌든 간에 이득이 되는 그러한 이 세포 조직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야, 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은 그런 것들을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고 뭐 5.18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은 또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고 뭐 제주 4.3 사건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그거 관련해서 또 말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하나씩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고 공산화시키려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 김구 선생을 띄우고 상해 임시정부를 지금 계속 띄우고 홍보를 하는 것은 상해 임시정부는 레닌의 자금을 받아서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도 레닌의 그런 자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받아오면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암살팀을 보내서 돈을 뺏어오고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게 상해 임시정부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을 했던
성시배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간첩으로 넘어와서 1950년에 대한민국 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 남한에다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풀었고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서 남한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남노당이 되었고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활동했던 한인사회당은 북한으로 김성주가 들어가서 이 북한 정권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혼란시키고 교란시켰던 것입니다. 그때 만들었던 그런 수없이 많은 자금들을 가지고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많은 소위 말하는 민족 지도자라는 사람들을 키웠는데 그 사람들이 반일 운동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반일 운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물밑에 숨어서 지금까지 흘러온 것들이 사실 뭐 5.18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주 4.3 사건, 뭐 여순 반란 사건, 그리고 저기 광우병 사건,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오는 사드 배치 반대, 그뿐만 아니라 뭐 저기 촛불 반란 이런 것들이 거의 100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흘러내려오는 그 거대한 공산 제국주의와의 그런 전쟁인데 그것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 교회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 에스더 기독 운동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는 한결한 언론을 내세우고 황희석 법무부 장관을 내세워서 기독교를 아예 말살시키려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은 단순한 계층 간의 갈등이 아니라 공산 제국주의와의 100년에 걸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군대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사탄과 싸우는 영적인 전쟁이며 이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패한다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진 모든 교회와 이 성도님들, 신자분들이죠. 사탄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것이오니 불의를 보고 제발 눈 감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글로벌 TPS 뉴스 발행인 성상훈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